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사우디 왕세자 문제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모주 타파 메시지 비밀리 했다는 걸 먼저 해볼까요? 그 사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인데 저는 애니띵입니다. 예, 그것부터 해보죠. 예, 뉴욕타임스에서 사실은 이게 거의 최초 보도를 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 일주일에 걸쳐, 일주일 조금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 교체, 전쟁 계속하자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저희 떠 있네요. 사우디 리더로 시작되어 있는 저 제목에, 그리고 여러 이제 미국의 또 국내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뉴욕타임스 밑에는 시애틀 타임스의 지금 보도 기사 제목입니다.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게 손 안 대고 좀 코를 풀겠다. 좀 속된 속담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란의 하늘에, 그러니까 이 중동의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예. 사실 지금까지는 두 개였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신과 죽은 알리 하메네이로 대표되는 이란 세력. 이게 또 이슬람교의 두 최대 종파. 네. 뭐 아시다시피 이란은 시아파,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흔히 성지라는 표현의 대명사로 쓰는 게 뭐예요? 메카잖아요. 메카. 메카. 근데 사람들이 메카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는 이슬람교의 성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다 메카예요. 뭐 성수동 핫플도 메카라 그러고 무슨 어디를 가면 그냥 이슬람교의 성지인데 이게 사우디 안에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기독교와 회교의 공동 성지인 것처럼. 그래서 메카를 살아생전에 한 번은 보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이 거기를 뭐 돈은 돈이고 뭐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번 성지 순례를 하는데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한 번씩 뭐 압사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1987년에 이란의 수니파의 이 신도들이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반 사우디 구호를 외치고 막 시위를 벌이다가 사우디 군경의 어떤 강경 진압으로 4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양국이 원수예요. 그런 얘기는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입장에서는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때렸어요. 어떤 핵무기를 빌미로 해서 때렸어요. 이건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 거예요. 빈살만은. 네. 자, 이 기회에 특별히 손을 안 대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만 잘 좀 구슬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뒤에서 잘 부추기면 이거 이번 기회에 이란을 절멸시킬 수 있겠다. 특히 이란의 정권이죠, 정권. 네. 이란이란 나라 말고 상당히 먹혀 들어갔죠. 알리 하메네이가 폭살됐고 지금 주요 지도부가 적어도 50명 가량은 다 사라졌어요. 네. 조금만 더 하면 이란의 그 신정 이 정권을 뒤집어 엎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밀자. 휴전으로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더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다. 저 맞는 얘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 트럼프가 너무 빈살만의 페이스에 휘말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너무 빈살만이 뒤에서 우쭈쭈 그러니까 물론 나이는 빈살만은 거의 아들뻘이고 트럼프는 이제 80을 앞에 둔 그런 그 노인인데 물론 잘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그저 사우디는 한 5%만 더 밀어라. 그래서 이참에 아주 그냥 이란 신정 정권을 확 뒤집어 엎고 본인이 유일한 중동의 맹주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 언론들이 분석하는 바는 그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이제 빈셀만의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참고하고 함께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경계선은 있을 텐데 어쨌든 미국과 사우디의 의도대로 이란 정권의 치명적인 상황을
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권 교체에 가까운 것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이 순위파를 상징하는 사우디,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란, 이 중동의 어느 순간에 어떤 재편 작업이 이번 이란 전쟁 이후에 어느 정도 재편 과정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뭐 비밀 메시지를 전했다는 걸로 봐서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왜 그렇게 모습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대동만 하고 앉았는가,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가, 뭐 정상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죠. 따라서 지금 빈살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이도 지금 이 모스타바에 비해서 한 20살 가까이 젊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 모스타바는 급히 어떻게 보면 추대가 됐지만 사우디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자꾸 왕세자 그러는데 사실 킹입니다. 킹. 그 아버지가 살아는 있는데 물러났어요. 명예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빈살만 왕이나 다름없고 인기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우디를 지금 최고의 중동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고 있고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도 좋고 또 외교도 참 잘해가지고 러시아 중국하고도 나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별명이 뭐다? 미스터 에브리띵이다. 오죽하면 별명이 모든 것이겠어요. 그가 하고자 하면 다 되고 또 특별히 누구에게 미움 산 것도 없고, 다만 까슈크지라는 언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 배우로 의심받아가지고 미국하고 한때 특히 민주당 정권하고 예. 좀 불편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공화당 정부고 트럼프는 그런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빈살만이 이 네타냐후보다 사실 더 이 전쟁의 막후 실력자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빈살만은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또 여기서 이제 멧돼지라는 게 잡을 때 멧돼지는 저돌이라는 말이 멧돼지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돼지가 돌진한다가 저돌이에요. 근데 멧돼지는 창을 맞고 이거 막 총을 맞고 해도 뒤로 딱 낮아빠져 가지고 내 발을 하늘로 쳐들지 않으면 안 죽은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잘못 다가섰다가 되받칩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지금 사우디가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치명적으로 죽지 않았다. 완전히 내 발을 하늘로 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여기서 전쟁을 지금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4월 9일에 끝낸다는 둥, 이번 토요일에 휴전을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선포할 거라는 둥, 지금 종전 얘기는 벌써 계속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끝내면 그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잔당들이 나를 공격해서 또 사우디를 공격해서 지금 남은 미사일을 죄다 사우디에 갖다 퍼붓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가능성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5개 조항 중에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바로 이런 뜻이에요. 스냅백 무슨 말이냐면 그 협정에 휴전 협정에 조인된 내용을 안 지키면 그냥 자동 해제, 원상 복귀시킨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고리 지렛대로 트럼프가 야 스냅백 조항도 빼줄게라고 지금 달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 스냅백이 무서운 이유는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거는 그 휴전 협정에 들어가 있을 테지만 사우디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넣었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빈살만이 그걸 걱정한다. 자기가 활보하는데 갑자기 이란 미사일 드론 날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쌍마저 밟아서 완전히 이참에 멧돼지의 네 발을 하늘로 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빈살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럼 빈살만 사우디의 구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상태로 놔두거나 아니면 사실 제대로 이란 세력들을 종결시키지 못하면 아까 혁명수비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사후에 이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사우디 내부의 걱정이기도 하고 우려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란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 정권 교체 같은 형태를 목적으로 하고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차후에 이제 사우디가 노리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에너지 시설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항행을 통제하는 문제라든가 여기다가 이란 내부의 사우디와 상당히 가까운 대리 세력들을 형성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구상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다만 사우디는 이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네. 막후에서 이 분위기를 만들고 띄우는 역할이라고 하니까 빈살만이 그래서 이제 뒤늦게 지금 숟가락을 좀 얹으려고 하고 있는 행위가 있어요. 뭐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쟁이 한쪽으로 기우니까 사우디가 지금 나도 전승국의 이름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로도 공격을 하고 지금까지 공격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면 전리품을 챙기는 이제 문제가 다가오게 돼 있고 전승국 명단을 짜요. 옛날로 말하자면 이 공신 명단을 이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옛날에 뭐 지금 한참 그 흥행기록 2위를 넘보고 있다는 왕의 남자의 그 세조 때도 네. 공신이 세조 때만 무려 3번이나 걸쳐서 뭐 정난 공신부터 시작해서 그때마다 한 명회가 그 공신에 다 이름을 넣고 1등 공신으로 그 모든 걸 챙기잖아요. 예.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빈살만은 이번에 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사우디의 군사력도 좀 집어넣고 그냥 단순히 군사기지 빌려주는 거 말고도 전비도 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이게 미국의 희망대로 4월 9일 날 종전을 한다 해도 지금 오늘이 26일이니까 5일에다 9일 보름 남았어요. 네. 충분히 사우디가 숟가락을 얹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해병대 비롯해서 거기 바다 위에 와 있는 사람들 하루 먹고 자고 뭐 이것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우디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럴 때 특식이라도 좀 제공하고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만 남은 15일간 빈살만이 돈 주머니를 좀 풀면 네. 뭐 사우디 빈살만에게 그 미군 한 6만 명에게 뭐 좀 이렇게 잘 해주고 하는 거 미사일 몇십 발 지금 이 경우에 미국 도와가지고 옆 측면에서 쏘게 하는 것 또 걸프 연안국 GCC라고 그럽니다. 이 GCC의 회원국의 사실상 리더예요. 그러니까 저 사우디가 이번에 그 나 따라서 미국 이스라엘군의 연합군에 이름 올려서 우리가 같이 좀 더 돕자라고 네. 하면 안 따라올 리가 없어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뭐 바레인, 레바논, 오만,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도 그렇지 대세가 기울었는데 빈살만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아마 빈살만이 마지막 전쟁에 힘을 보태려 하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로부터 두둑한 전쟁 이 전리품이랄지 이걸 챙기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망가진 이란을 복구하는 데 들어갈 재건 비용은 과거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수백조 원이 들어갈 거라는 것이고 그 사업을 누가 발주하겠어요? 미국이 발주할 거 아닙니까? 예. 사우디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지금 드리는 돈과 군사력 정도는 그 거대한 전리품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 모지타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조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모지타바가 측근을 통해서 미 특사에 중동 특사에게 종전 협상을 종전 관련 회담을 좀 해봐라 개시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고 또 이란 외교부 장관에게도 그 내용이 전달됐다고 하는 소식까지도 지금 아랍권 매체를 시작으로 해서 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스타바가 생존에 있든 아니든 일단 모스타바 이름으로 그래 회담해라 시작해라 뭐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통보가 됐다는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세요? 자, 모지타바는 지금 생사가 불분명한데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했다. 비밀 통보를 했다. 이것도 저는 사실은 의문부호가 있어요. 예. 이것도 모지타바가 한 거라는 이 소위 증거가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잖아요. 네. 이란의 국영 TV, 이란의 국영 통신 이런 데서 최고 지도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아라그치에게 전했다. 뭐 갈리바프 의회 의장 같은 사람한테 전했다. 예. 검증은 못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모스타바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스타바가 이미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이란 혁명 정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리바프가 나서든 아라그치가 나서든 지금 이르면 오늘에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오늘 아니면 지금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시간 목요일이고 미국 시간 수요일이에요. 네. 그러면 목금토니까 앞으로 2, 3일 안에 어쨌든 이 휴전에 대한 정전에 대한 대면 협상이 시작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이르면 오늘. 그래서 사실 이게 맞는 게 어떻게 한 방에 딱 끝나요. 만나면 또 뭐 처음에 결렬됐다가 또 다시 또 만나고 이러다 보면 한 2, 3일은 훌쩍 간다. 그렇게 본다면 모스타바가 종전 협상을 시작해라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그 뜻을 밝혔다. 이거는 갈리바프가 됐든 아라그치가 됐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대표성을 갖잖아요. 예.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스타바가 정말 그 협상 개시 동의를 비밀리에 통보했을까? 왜 근본적 그 의문을 안 갖습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갈리바프가 됐든 아라그치가 됐든 대표성을 띠잖아요. 수령님이 나에게 이 권한을 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상황은 그거라고 보고 그러면 모스타바의 동의가 왜 중요하냐. 이란은 어쨌든 신정 일치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국회의장보다 무슨 일개 외무장관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 종교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라고요. 네. 그 아야톨라가 지금 있는 걸로 돼야지만 만약 아야톨라가 죽었다 그러면 이란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대가리가 없는 그 뱀의 형국이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추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추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권한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종전협상 개시의 동의를 비밀리에 통보했다는 이 보도 아랍권 뉴스 채널 알 아라비아 여기 잘 안 믿습니다. 여기 알자지라보다도 좀 작은 방송인데 네. 여기 신빙성이 떨어져요. 이걸 갖다가 이제 뉴스원이 무슨 대단한 뉴스원처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보도의 근거가 되는 매체 자체가 이 아랍권 뉴스 채널 알 아라비아 별로 믿기가 어려운 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하면 서방 언론들이 써주겠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갈리바프나 아라그치가 최고 지도자가 나에게 비밀리에 협상 개시의 권한을 줬다라고 해야지만 협상력이 생겨서 이슬람마바드에서 만나는 사람도 내가 모스타바의 그 동의를 받았어. 그럼 무슨 마패를 보여줄 거예요. 모스타바의 육성 녹음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믿어야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2%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모스타바가 이제 생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러시아로 비밀리에 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것도 이스라엘도 상당히 그 부분은 러시아로 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밝힌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사망했는지 아닌지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럼 2%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가 나왔다면 또는 뭐 사망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그걸 뭐 모스타바 이름으로 했을 수도 있고 모스타바가 만일 그걸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그건 또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권을 준 거죠. 네. 과거에 이제 황제라든가 왕도 이 특사를 보내잖아요. 요새 말로 특사. 중국에서는 왕의 명령을 받은 황제, 천자의 명령을 받은 사람 앞에 꼭 두 글자를 붙입니다. 흠차. 어려운 말인데 흠차라는 말이 붙어요. 예, 예. 흠차 대신이라고 중국 무협지나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이 흠차라는 말은 뭐냐면 황제가 마패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 흠차 대신은 그 마패를 내보이면 황제의 뜻이에요. 다 꿇어야 돼. 그러니까 그 흠차 대신이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모즈타바의 흠차가 누구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암행어사.
왕이 박문수 같은 그 어사에게 이제 마패를 주잖아요. 예. 근데 그 마패를 내보여야 이게 왕의 밀명을 직접 받은 암행어사로구나 하듯이 지금 갈리바프가 계속 얘기가 나와요. 예. 실권자다. 그럼 갈리바프가 급으로는 국회의장이니까 대선에 3번 나왔다 떨어지기도 했지만 아라그치보다는 위일 거 아니에요. 아라그치 외무장관입니다. 그렇죠. 뭐 장관급이고 국회의장이면 그래도 대통령하고 같은 뭐 소위 삼부요인의 한 반열이니까 랭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지금은 이 갈리바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리바프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이제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라고 하는 게 밝혀지겠죠.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슬람아바드라고 여러 언론이 보도하니까. 파키스탄이 오만은 이제 빠졌어요. 오만은 아예 안 되겠다고 미국, 이란 양측으로부터 이미 배제됐고 이제부터는 파키스탄인데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에서 만나면 제이디 벤스가 간다는 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만약 제이디 벤스가 만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와야겠지. 예. 그 보도를 보면 누가 흠차인지는 드러난다. 아라그치일지 뭐 한간에 얘기 계속 나오는 지금 이 갈리바프인지 아라그치도 갈리바프도 아닌 제3의 또 다른 특명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 그것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갈리바프 같아요. 왜냐하면 갈리바프의 말이 가장 세요. 그러네요. 뭐냐면 적이 섬을 점령하면 이게 하르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르그가 지금 수중 안에 딱 올라가 있어요. 지금 82 공수 사단이 아니 하늘을 뒤덮으면서 지금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10일 해병 원정대하고 30일 해병 원정대는 페르시아만 바깥쪽에 있어요. 하르그는 저 안쪽이잖아요. 날아가기에 너무 멀어요. 해병대는 어쨌든 말 그대로 바다로 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 소툰부, 대툰부, 아부무사 다 뚫고 가는 거는 위험이 따라요. 네. 그럼 누가 가장 빠르냐? 지금 쿠웨이트하고 반대편 사우디 쪽의 미군 기지 그쪽에 지금 제82 그 공수사단이 그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해요. 그러면 거기서 비행기로 가가지고 하르그에 내리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적에 지금 그 갈리바프가 적이 섬을 점령하면 무자비하게 공격하겠다. 이런 말은 외무장관이 못하죠. 아라그치 정도 돼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개 실권자가 지금 이 갈리바프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것도 뚜껑을 따봐야 되죠.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다른 장면으로 이동하기 전에요. 예, 유성민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군사적 공격 문제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30일 미 해병 30일 원정대 지난 화요일에 싱가포르를 지나서 주말을 지나서 페르시아만 인근에 이미 진입을 했다. 뭐 이동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는 안 했다는 얘기겠죠. 페르시아만 인근에 도달했다,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속보가 어제 나왔었죠. 82 공수사단의 병력 중동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침투할 곳이 하르그 섬이 상당히 유력하다 하는 보도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장면이 겹쳐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2 공수사단 정도가 내려간다는 거는 네. 이제 적의 숨통을 이제 끊어야 되는 부대인 거예요. 네. 해병대는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그 미군 성조기를 이렇게 올려 세우는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유황도 뭐 작전 이오지마 섬 그런 거에서 보듯이 해병대는 마지막에 올라가는 데 부대입니다. 마지막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겸하니까 해병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깃발을 꼽는 부대가 해병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란이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섬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후자죠. 그게 하르그예요. 그러니까 하르그는 이미 90곳 이상의 군사시설을 공습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방어 능력은 전무하다. 다만 이란이 뭐라고 지금 계속
그 무자비한 공격 어쩌고 하냐면 지금 거기에 미군이 없으니까 공격을 할 명분이 없는데 만약에 미군이 거기에 상륙을 해서 예. 장악을 하면 그 미군을 좌표로 해서 무자비한 폭탄을 퍼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지. 왜냐면 미군 죽이겠다고 그 하르그 섬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순간 이란은 이제 산유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기름을 이제 앞으로 팔 나라가 못 된다. 부싯돌 가지고 이제 살아야 돼요. 심하게 표현하자면 따라서 하르그 섬에 내려갈 거고 예. 하르그 섬에 지금 내려가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명령을 내려놨다. 자, 승인 명령을 내렸다는 거는 이제 현장 지휘관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저도 미군 부대에 있어봐서 알지만 일단 체인 오브 커맨드라 그래서 위기의 체계가 있어요. 네네. 그 상황에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승인을 내리면 바로 그 밑에 중부사령관 손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중부사령관이 대통령의 대리인이 돼서 자 공격하면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노리고 저렇게 하냐면 이슬라마바드에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회담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리바프가 뭐 그 하르그를 점령하면 무자비하게 공격하겠다. 자, 이 말은 그냥 나 자결할래요. 예. 아니 하르그 섬에다가 폭탄을 쏟아붓는다는 건 미군을 잡을 수는 있겠죠. 미군들이 어쨌든 폭탄을 맞을 거니까 수백 명이든 뭐 나가서 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치명적인 어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이란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럼 이게 다 둘 다 치킨 게임을 하는데 지금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들은 트럼프는 매번 도망가. 치킨즈 아웃. 영미권에 특히 미국에서 치킨은 겁쟁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겁쟁이가 될까? 침목 위에 나란히 누웠어. 앞에서 기차가 달려와. 먼저 일어난 놈이 겁쟁이야. 그럼 하르그 섬에다 폭탄을 퍼붓겠다는 놈이 미친 놈입니까? 최대한 협상을 위해서 공수부대 승인 명령을 내려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좀 비정상입니까? 이건 자명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명령만으로도 지금 이 갈리바프의 저 신경질적인 반응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을 좀 해보겠다. 갈리바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혁명수비대에서 장군도 달아봤고 테헤란 시장도 해봤고 대선에 나가 3번도 떨어져도 봤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국회의장 권한대행을 6년째 하면서 권력욕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군이 이번에 자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서 이 전쟁이 그 미군 의도대로 끝나면 자기가 이란의 실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실용적 보수주의자라고 미국이 보고 갈리바프를 계속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갈리바프는 왜 저렇게 센 발언을 하느냐? 자기 편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 편이 보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강경하게 가야 저놈이 미국에 붙어먹은 놈은 아니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갈리바프를 봐야 된다. 무슨 언론에서 쓰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판적 능력을 좀 기르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른 장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장과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접촉하는 상황이 알려졌어요. 먼저 사진 볼까요? 예. 저 사진은 지금 아라그치 이란의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는 건데 사진 자체는 2025년 4월 겁니다. 그런데 만나서 서로 한 건 아니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란의 외교부 장관 지금 아라그치가 전화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시적 휴전이 아닌 완전한 정전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중국이 대화를 촉진하고 전쟁을 멈추는데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뭐 그런 이제 이 아그라치의 요구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상황 이란이 지금 중국에 요구하는 것 또 중국은 저 상황을 외부에 또 알리고 내용을 공유하는 것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라그치는 지금 믿을 때라고는 중국밖에 없죠. 러시아도 트럼프의 소나기에 잡혀가지고 러시아산 원유도 트럼프가 해제해줘서 팔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관심에서 좀 비껴나 있지만 이 와중에 러시아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이란을 도울 처지가 못 돼요. 자기네 기름도 팔아먹어야 되고 유럽에다가 자기 러시아산 LNG도 팔아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믿을 때는 오로지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유조선은 계속 통과시켜주고 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이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지금 계속 좀 도와달라. 우리가 기름 누구한테 보내겠냐. 지금 실제로 중국에는 보내주고 있지 않냐. 뭐 이란이나 파키스탄에도 유조선을 보내줬다고 하지만 중국이 가져가는 물량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중국은 지금 만약에 이란산 값싼 기름 못 받으면요 중국 경제도 이번에 큰 낭패를 봐요. 이미 4% 경제 성장 달성은 물 건너갔고 예. 중국이 4%의 경제 성장을 못 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세계 경제가 독감에 걸립니다. 중국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기대고 있는 나라가 또 한국 아니에요? 네. 이재명 정권도 쉐쉐하는 이유가 중국의 경제가 만약에 오그라들면 미국에서 벌 돈을 중국에서 벌어온 이재명 정권 입장도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 이란에 중국에다가 전화를 뭐 먼저 해도 좋고 뭐 그런데 지금 당연히 먼저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도와달라.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참 딱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미국이 2번씩이나 연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이번에 5월 중순에 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네. 그것도 레빗 대변인이 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소위 대국의 자존심은 중국이 지금 뭉개진 거죠. 아니 미국이 하고 협의도 못 해보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3번째로 밀린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나마 이란이 기름을 미끼랄까 빌미로 그래서 중국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전화로야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걱정 말고 우리 믿고 기다려라. 그런데 믿어봐야 뭐 아무 지금 중국은 해줄 게 없다. 뭐 항공모함 하나도 못 보내요. 지금 항공모함은커녕 공중으로 무슨 보급품을 보낼 수 있습니까? 모든 그 계좌가 동결되어 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계좌로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까? 아무 짓도 못한다. 중국은 이번에 세계적 종이호랑이임의 만천하에 입증됐다라고 볼 때 저 통화는 지켜보는 사람이 좀 딱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중국 얘기 나온 김에요. 미중 정상회담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됐다고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5월 14,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네. 예. 일단 날짜는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이란 문제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겠다.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부의 어떤 계획이랄까요? 정치적인 판단이랄까요? 이런 게 전제된 것인가요? 어떻게? 그렇죠. 예.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월 9일 날 휴전을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럼 4월 9일이 왜 4월 9일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알리 하메네이가 폭탄 맞아 죽은 게 2월 28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란에서 그래도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고 애도 기간 중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장이지. 국장 기간인데 이게 40일 걸려요. 40일 끝나는 날이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충분히 생각하고 울고 많이 애도해라. 대신에 4월 9일 날에는 정리하자. 얘들아 그날 항복해.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4월 9일 날 이제 정리가 될지는 이란의 잔당들이 하기에 달렸어요. 네.
하르그섬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예의 봐야 돼요. 하루하루 아침 다르고 낮 다르고 저녁 다를 겁니다. 예. 계속 요동칠 거기 때문에 펜앤마이크를 보시든 제가 개인적으로 부록처럼 방송하는 제 방송을 보시든 저는 속보를 계속 전해드릴 텐데 그렇게 하고 나면 5월 14일쯤에는 4월 9일로부터 한 달쯤 떨어져 아니 한 달이 아니라 한 보름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아니지. 4월 9일이면 뭐 넉넉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쯤이면 내가 중국 안 갈 수 있겠나? 그렇게 얘기해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좀 미안하잖아요. 자꾸 시진핑 보고 지금 기다리라고 한 게 2번 한 달 연기, 한 달 반 연기, 이번에 5월 14, 15일. 그러니까 참 미국도 아무리 초강대국이지만 좀 미안하잖아요. 시진핑한테. 예. 그래도 야 뭐 2인자라고 하는데 2인자 대접은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중순쯤에 갈 수도 있어. 그렇게 봐야 돼요. 갈 수도 있어. 근데 상황이 꼬여가지고 네가 중국에서 무슨 왕이가 이란 외무장관하고 통화해가지고 뒤에서 지금 뭐 이거 우리가 돕겠다라고 이런 이중 플레이 같은 거 하면 안 갈 수도 있고 그 의미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국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본래 좀 LNG 문제, 나프타 문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잠시 우리 박상규 사평론가님과 함께 아까 이제 방금 하루하루가 변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떠오르니까 환율 문제를 잠깐 봐야 되겠네요. 많이 봐야죠. 네. 지금 환율이 골치 아파요. 지금 환율이 1,506원에서 1,607원 뭐 그쯤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지금 같은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나은행 고시 환율이 1,506원 50전. 예. 신한은행 고시 환율이 역시 1,506원 40전. 이거 아침보다 매돈 더 올랐어요. 예. 뉴 노말이 1,500원이 된 거예요. 이러면 25조 전쟁 추경이니 무슨 에너지 추경이니 해봐야 한국 경제는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1,500원이 넘는 환율로는요. 이게 경제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기업들이 수출 의존형 우리 또 수입 의존형 경제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1,500원이 훌쩍 넘는 환율로는 수입도 어렵고 수출을 해도 남는 게 없고 지금 나프타 대란이 심해지니까 정부가 네. 갑자기 이재명 정권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나프타를 전면 수출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어요.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체 그 수입원을 찾았다고 한 게 그젠가 그래요. 근데 이걸 또 국내에 있는 나프타를 전부 수출하지 마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신호등이 맞는 신호등이냐고. 왼쪽으로 가라 했다 또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볼 때 1,506원의 환율 저거는요. 기업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 환차손도 그렇고 네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던 환율 1,480원이에요. 마지노선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지켜야 겨우 똔똔 친다는 거예요. 근데 1,506원이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벌써? 한 4원 뭐 14원이 뭐야? 26원이 높잖아요. 달러당 26원 높은 환율 가지고는 아무 짓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쟁 추경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거대한 물가 쓰나미가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제가 보기에는 해운대 앞바다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예. 해운대까지 와 있군요. 부산 해운대가 순식간에 홍보가 됐네요. 예.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다시 LNG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타르, 정확하게 하면 이제 이런 카타르의 국영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 이게 되겠죠. 카타르가 이 LNG 액화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불가항력 선언을 했다는 건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에 대해서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고도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뒤 얘기가 또 웃깁니다. 가스값 상승이 상당히 우려된다. 그에 대비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신호가 너무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발표한 얘기를 듣고 나면 오후에 당국자 입에서는 딴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발표를 막 서두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석탄 발전을 효율을 늘리겠다. 이것도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아, 네. 좋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석탄이 있었지. 이걸 하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오늘 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석탄 발전소가 좋은 게 다 동해안에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규제에 의해서 절반을 지금 규제를 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석탄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면 뭐하냐. 송전망이 없다. 송전. 전기는 송전 시설이 있어야 끌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서울 수도권 그 경기 인천으로 석탄 발전을 가져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한 것만 들은 국민들은 아이고 이제 정부가 뭐 석탄도 발전을 끌어올린다고 하지. LNG는 대체 수입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금 막 편의점에서 싹쓸이를 해간다니까 동네 편의점 가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네네. 걱정을 했더니 저희 안사람이 그러더라고. 그거 정부가 벌써 얘기를 했는지 그 1인 1장. 예, 저도 편의점 가니까 주인이 그 알바 하시는 분한테 한 장씩만 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갔을 그게 때. 이제 다 정부가 얘기했겠죠. 네. 사재기 하지 못하게 한 사람당 한 장씩. 물론 저는 국민들도 이럴 때 아니 쓰레기 봉투 많이 갖다 오면 뭐예요? 아니 옆집에서 옆집은 쓰레기 그 버릴 봉투도 없는데 자기 집에만 200장 있으면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고 냄새 안 납니까? 네. 참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의 의식도 좀 BTS 보유국답게 뭐 BTS 보유국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좀 선진국이라고 성진국 문턱에 들어간다고 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거는 사재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근짜 문제는 나프타예요. 지금 나프타가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만드는 데만 원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조선에서는 그 용접할 때 철판 자르는 에틸렌의 원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무슨 페인트 녹을 방지하는 페인트에도 이게 들어간다. 나프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전남 NCC 지금 여천 석유화학단지 다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기업 지금 공장을 계속 셧다운 시키고 있어요. 가동 중단. 예. 뭐 물량이 만들 나프타가 없는데 공장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씩 가까이 휴가 가라고 한다는데 문제는 나프타 생산 공장이 이 석유화학의 특성인데 일단 불을 끄잖아요. 오프를 하잖아. 그리고 다시 틀으려고 하면 무슨 텔레비전처럼 리모컨 누르고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게 모두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싹 빼내고 다시 가동시키는데 3주 최소. 돈도 또 엄청 들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내 나프타 업계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리고 이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선언이 돼도요. 네. 위기가 최소 넉 달 간다잖아요. 기름값, LNG, 지금 나프타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현실적인 위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정권이 못해서라고는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보수 진영에서도 아니 뭐 어떤 정권도 이런 전쟁 같은 불가항력 뭐 적인 상황이 오면 그럴 수 있으니까 다만 정권이 정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건 비판해야죠. 이게 탁상공론이야. 그냥 막 대책 내라고 막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야 석탄 그 발전 효율 늘린다 그래. 그 저기 뭐 한다 그래. 뭐 한다 그래. 발표는 막 몇 개씩 막 쏟아내요. 그럼 예. 이제 신나게 뭐 신까지는 안 나겠지만 뭐라고 막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관변 언론들이 막 받았어. 그래갖고 그 다음 날 그 저녁에 뭐 KBS, MBC, JTBC 막 YTN, 연합뉴스 막 보도해.
위기가 아니구만. 정부 발표를 보니까라고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다다음 날 보면 아이고 이건 그 발표와는 다르네 현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마침 LNG 문제하고 나프타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연관된 문제 하나 좀 더 여쭤보죠. 어제부터 공공기관 오부제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됐죠. 예. 공공기관 오부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효성 문제가 이전부터 있었고 무슨 3,000배를 어찌고 이제 이야기를 정부가 합니다만 근데 시행 첫날부터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오부제 운영과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공기관 오부제 문제가 시행 첫날부터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 친구들은 이제 공무원에서 다 은퇴할 나이고 네. 친구 아들들 뭐 관련 친척들 중에 공무원들이 꽤 있는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만한 게 뭐냐. 전라도에서는 뭐 아주 심한 표현을 쓰죠. 만만한 게 홍어 X다. 공무원들이 맨날 혼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뭐 박봉까지는 아니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그런 공직자들. 그러니까 영어로 오죽하면 시빌 서번트. 시민을 위한 종이다. 공복이다. 뭐 말이 좋아서 공복이지. 그런데 무슨 일만 나면 공무원들 보고만 오부제해라. 그것도 임명직 공무원들만. 아니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의원,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들인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들 좋은 차, 중형차 계속 타고 대형차 타고 다니지 않아요? 이럴 때 좀 솔선수범 좀 하면 안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끼는 기름이 3,000배럴이라고 그런다. 뭐 3,000배럴이 아니라 300배럴, 30배럴도 아끼려면 아껴야죠. 그러나 한국이 쓰는 일일 에너지 소비량 280에서 290만 배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하루 소비량이. 네. 3,000배럴 아끼자고 지금 저게 공공기관 주차장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해야 될 공무원들 아멘 감찰단 만들어 가지고 무슨 구청이다 뭐 센터 주변 주차장까지 다 돌아다닌대요. 예. 그 무슨 저 공무원증 붙어 있는 차가 중에 위반한 거 없나? 그 나라 그 역량을 이런 데 써야 되겠어요? 좀 이건 전시행정의 극치다. 제발. 무슨 공무원부터 잡돌이 하는 거. 저는 공무원 가족이 없어요. 예. 저는 공무원과는 무관한 사람인데 이럴 때는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영혼이 없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뭐 공무원 가족 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도 다 영혼이 있어. 그렇지만 또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또 공무원들이다. 제발 국회의원들 중에 이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자동차 안 타고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준석도 옛날에 따릉이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 이준석은 요새 따릉이 안 타나 봐요. 예. 이준석 의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따릉이 탔던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제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의원들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런 사태가 국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신속하게 지금 속보로 나오는 것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루하루 다르게 속력을 내고 있고 속도에 따라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꽤 많은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면 속보 상황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제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상훈 시사평론가님이 그 부분을 좀 핵심적인 문제의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국내 다른 이슈 하나만 좀 여쭤보죠. 네네. SK 하이닉스 문제 좀 잠깐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권시장 상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SK 하이닉스가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당사에 미국 주식예탁 증서에 관한 상장 공모 관련 등록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 뭐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투자금 모집하려고 한다. 어떤 데에서는 그런 것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도 있다. 일부에서는 SK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냐 하는 여러 이제 목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직상장은 못하니까 네.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상대적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양대 축으로서 SK 하이닉스가 정당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건 국민들은 다 그렇게 바라야 되겠죠. 다만 이 방식이 ADR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시장의 자사 주식을 거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행해주는 이 증권에 불과한, 그러니까 직상장이 아니고 이걸 확보해서 어떤 길을 트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데 이것은 아니다. 다만 현금 100조 원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잘 나가려면 앞으로를 내다보고 역시 한국 증시를 좀 벗어나서 미국의 나스닥이 됐든 뭐 또는 뭐 다우가 됐든 아마 나스닥일 거예요. 네. 나스닥에 이 상장을 해서 좀 더 많은 해외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자금을 유치하면 국내에서의 그 증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뭐 쿠팡 보세요. 쿠팡도 나스닥에 먼저 상장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다만 이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ADR을 구입해서 하는 그런 간접 방식 말고 자사주의 어떤 그 기존의 주주 가치를 좀 보호하는 방식으로 신주 발행이 아니라 지금 이 SK는 신주 발행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SK 주식 그 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장을 하면 안 돼? 그런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굳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희생되는 방향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반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게 완전히 SK 하이닉스의 미국 직상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가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그 가치가 좀 반영이 됐나라고 보니까 썰렁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요 오늘 3.92%포인트가 하락 중이에요. 냉정하게 SK 하이닉스 주주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방향은 틀렸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연관돼서 한번 좀 이제 지금 이야기가 마침 경제계 소식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지금 현격하게 사회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데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이 또 하나 시행되면서 그 변곡점이 또 시작됐다고 보이는데, 특히 하청기업의 원청 교섭 요구가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큰 대기업들, 하청 기업들이 많은 이 대기업들은 상당히 몸살을, 이제 시작입니다. 상당히 몸살을 얻을 건데 경영적 판단의 사항도 노조에서 다 지금 자기들 허가를 사실상 얻어야 하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노란봉투법과 특히 강경노조의 행태, 이게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다 이럴 거 예상 못했나 싶어요. 예. 뭐 새로운 위기 상황이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야당이 그렇게 반대할 때 다 예상했던 거예요. 예. 이럴 줄 알았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정권이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칩시다. 문제 생기잖아요. 예. 근데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 좀 더 심각해지면 그때 가서 손봅시다. 이 교섭 대상에 임금은 빠져 있어요. 하청도 원청을 상대로 임금에 대한 문제는 논의하지 못하게 노란봉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그걸 결정하는 중앙노동위원장이 박수근이라고 문재인 정권 때도 중노위원장 했고 이재명 때도 중노위원장 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이 법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
임금도 다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야.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 법의 취지에 맞게 일단 좀 해보고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래요. 기업에서 좀 하청 노동자들하고 좀 협상도 좀 해봐. 그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구호 여러분 말씀드렸죠. 진짜 사장 나와라. 삼성의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은 누구냐? 이재용이에요. 이재용이 사장입니까? 그런데 다 이재용 나오라 그러는 거야. 지금 LG는 구광모 나와. SK는 뭐 최태원 나와.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하청 노조가 뭐 병원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큰 기관에 보면 마땅히 그 정규직으로 할 경우에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니까 하청 회사에게 하청을 주고 그들이 새로운 임금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은 그 모든 걸 무력화시켜 가지고 모든 하청들이 원청도 월급쟁이 사장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나 나와요, 오나. 어떻게 하죠, 이거? 예상 못했습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럴 줄 알았잖아. 아니 이거 나야가라 폭포로 말하자면 200m 뒤에 곤두박질 친다고 했는데 199m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떨어져서 죽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저 밑에까지 가봅시다. 이러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공격을 겪고 진짜 죽는다는 소리 나와야 기업들이 이제 아우성을 쳐야 그때 가서 고칠련지 말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수렁에 빠지면 사실은 빠져나오기가 조금 어렵죠. 나이아가라 상황도 나왔네요. 예, 오늘 이란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